자, 가봅시다. 자, 우리 6강의 관계사를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관계사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 관계사라고 부르는 애들 중에 먼저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 관계 대명사. 지민아, 너 이 새끼 진짜 계속 동굴 소리 낼래 진짜. 아, 동굴 온 기분 들잖아 계속. 그러면 압박감 느껴지고 막 밖으로 나가고 싶고 계속 그러잖아. 막 계속 이런 소리 들리잖아. 목소리는 좋아가지고 이봐 이러잖아. 네, 가볼게요. 자,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의 개념은 뭐와 뭐를 합친 거예요? 얘는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합친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그냥 대명사의 차이점은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거고 대명사는 접속사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이걸 물어볼 경우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하니까 영어에서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주어의 기능과 목적어의 기능과 그리고 소유격의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뒤에 있는 대명사의 역할이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관계대명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선행사라고 불리워지는 애와 이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관계대명사가 딱 고정이 되어 있죠. 뭐 중학교 때서부터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사용되는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관계대명사가 정해져 있었고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서 다시 뭘로 나뉘어져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애들이 있죠. 아, 미안해요. 이거 이왕이면 필기할 거면 책 맨 뒤에 메모란에 하는 게 좋아요. 필기 양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책 뒤에 메모란에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랑 정리하는 관계대명사는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고3 끝까지 울거먹을 어법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돌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이쁘게 좀 잘 해놓으시고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관계대명사 파트는 선생님이 이거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문법 프린트를 별도로 좀 줄 겁니다. 이번 기회에 관계대명사 확실히 잡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앞에 사용되는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와 격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일단 배우기 전에 이 표를 먼저 외워야 돼요. 당연히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애가 누구였고요? 주격 후, 소유격 후즈, 목적격은 후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죠. 이건 맘대로였고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 다 알아도 한번 쓰세요. 얘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일 땐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로는 of 위치를 쓰거나 whose를 사용할 수 있죠.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목적격으로는 주격과 똑같은 위치를 그대로 쓰고요. 자, 세 번째, 선행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또는 사람과 사물이 같이 나오던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누구였고요? 대시였었고요. 대신 대시라는 이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이 없어요. 소유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격은 주격과 똑같은 that을 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선행사가 없을 때 선행사라는 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를 쓰는 애였죠. what 역시 소유격은 존재하지 않고요. 목적격은 what을 사용하는 거였었고요. 자, 일단 이 관계대명사의 표를 완벽하게 외우는 건 기본적이고요. 근데 이 표를 외우는 것에 덧붙여서 이 관계대명사를 둘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위에 있는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별해야 돼요. 왜?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 얘네는 무조건 무슨 기능만 해요? 형용사절의 기능만 하죠. 이 형용사절의 기능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기능밖에 안 해요. 그에 반해서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사용했다 하면 무슨 절로 쓰인다고 했고요?
명사절로 쓰인다고 했죠. 그럼 관계대명사 what절은 문장에서 쓰는 순간 무조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 하나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석할 땐 뭐뭐 하는 것이라는 형태로 명사 해석이 들어가고요. 대신 관계대명사 what은 똑같은 표현으로 바꿨을 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똑같은 표현으로 쓰일 때 the, thing, which 뭐 that을 써도 상관은 없고요. 또는 the, things, which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절은 99%는 단수 취급하지만 1%는 예외적으로 복수 취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what절을 무조건 다 단수로 쓸 겁니다. 2학년 6월 모의고사서부터 what절이 복수로 쓰이는 경우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행사의 개념을 좀 합시다. 자, 우리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는요, 언제 쓰는 거냐면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려면 두 문장에 중복되는 단어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몇 개의 문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한 개의 문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이게 관계대명사의 역할이에요. 관계대명사는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이용하여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거죠. 너는 뭐해 너? 단어 외우고 있어? 선생님이 이따 단어 답지 줄 테니까 그거 보고 외워. 빨리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솔직히 1학년 때는 단어를 많이 외우면 당연히 좋죠. 근데 1학년 때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구문과 어법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구문과 어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게 되고 2학년 때는 구문이나 어법보다는 단어 암기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학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유를 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방학이 많이 남아 보이지만 이번 방학, 이번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여름방학 이 세 번밖에 없어요, 방학이.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들어가면서부터 연계교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딴 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공부가 되게 타이트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학원 방학이 언제? 학원 방학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좀 그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연계교재를 딱 들어가면 국영수가 100% 연계교재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3은 1학기 내신이 무조건 연계교재예요. 수능특강이 100% 들어갑니다. 그럼 방학 동안에 수능특강 한번 돌아놓고 개학하면서 수능특강을 한 번 더 돌아야 내신 대비 준비가 된다고 해요.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요. 막 교화고 같은 데는 3학년 1학기 내신 평균이 28점에 28점. 미치는 겁니다, 진짜. 준비 안 되놓으면 엄청 고생해요.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관계대명사는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 중복되는 단어를 지우며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대신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찾을 땐 조건이 있어요. 아무 단어나 중복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의 명사와 한 문장의 대명사가 중복이 되거나 한 문장의 대명사와 한 문장의 명사가 중복이 되거나 한 문장의 명사와 또 다른 문장의 명사가 중복이 되거나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세 가지예요. 두 개의 문장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단어가 존재할 경우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두 개의 문장을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왕 쓸 거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같이 섞어서 두 번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복되는 두 단어 중에 무조건 한 놈을 지워요. 그럼 명사와 대명사가 중복될 때 무조건 누구를 지우겠어? 대명사를 지우겠죠. 왜냐면 명사를 지워버리면 구체적 대상이 뭔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앞에 문장 대명사와 뒤에 문장 명사라면 앞에 문장 대명사를 지우겠죠. 그리고 명사와 명사가 중복이 된다면 앞이나 뒤 중 아무거나 지워도 상관이 없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들 중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은 명사 있죠? 얘가 바로 누구예요? 선행사예요. 됐습니까? 선행사의 개념은 이거예요.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들 중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은 명사. 그래서 영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선행사는 싹 다 품사가 명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예문 한번 해보자고요.
I know a ma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한 남자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he lives in 서울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는 서울에 살고 있다. 자, 그럼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는 a man과 he죠. 그럼 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면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애들 중 대명사를 없애고요. 그럼 I know a man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복되는 단어들 중 살아남은 요놈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선행사 뒤에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붙여줘요. lives in 서울로. 그런데 이렇게 붙이고 났더니 문제가 생기죠.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이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뭐가 필요하고요?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중복이 된다는 조건하에 대명사 he를 지웠잖아요. 근데 얘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럼 이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단어가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선행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앞에 a man. 그럼 a man은 사람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뭘 쓰는 거예요? who 또는 that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기본 개념 잡는 겁니다. 이건 쉬운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는 좀 지울게요. 요 문장 하나만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I know a man을 그대로 쓰고 나서 이 문장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his mother lives in 서울 똑같이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예문을 정리할 때 오히려 바뀌고 복잡한 것보다는 간략하고 기억하기 좋은 걸로 한 세트를 딱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는 중복되는 단어가 누구랑 누군 거예요? 앞에 있는 a man과 뒤에 있는 his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럼 대명사 his를 지울 거네요.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바꿔봅시다. 그럼 I know a man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뒤에 생략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나머지를 다 붙여주면 되죠. 그럼 mother lives in 서울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맞추고 나서 봤더니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엄마는 뭔가 이상하죠. 엄마는 여러 명이라 한 명이라면 어를 붙이거나 여러 명이라면 s를 붙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던 소유격을 우리가 지웠기 때문에. 그럼 접속사도 필요하죠. 아이씨 엄마야 한 명 이거죠 이씨. 근데 접속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은 소유격도 필요한 거죠. 그럼 접속사와 소유격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who's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없어도 뒤에 있는 나머지 문장은 어떤 상태를 이뤄요? 완전한 문장 상태를 이루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중 유일하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만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살짝 또 한번 바꿔볼게요. 자, I know man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다 쓰고요. 똑같이. 그리고 뒷부분에 she loves him을 써보자고요. 그럼 이 문장에선 중복되는 단어가 him과 a man이겠죠. 그럼 이 경우 a man을 살려놓고 또다시 him을 지우겠네요. 그럼 두 개의 문장 합치면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주면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whom 자리에는 뭐를 써도 되고요. who를 써도 되고요. that을 써도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게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일단 이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긴 문장이나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변형시킬 수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관계대명사 변형 문제는 못 푼다고 보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 예문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쓰임이에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종류가 하나가 더 있죠? 우리 영어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들은 딱 두 개라고 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 영어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개가 누구랑 누구였어요? 타동사랑 그렇죠. 전치사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케이스는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는 거고 그럼 또 다른 케이스로 뭐가 있겠어요?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요건 어쩔 수 없이 하나 문장을 만들어야겠네요.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it.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the house하고 it이 중복이 되니까 it을 지운다고요.
그럼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였잖아요.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뭘 쓰는 거고요? 위치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뒤에 남아있던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얘가 무슨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인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 관계대명사절 끝에 있는 전치사를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었죠. 그럼 in이 사라지는 순간 뒷문장은 어떤 문장이 돼요?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앞에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고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됐습니까? 앞에 쓰인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라면 전치사 위치는 거기에 맞춰서 when, where, why, how로 바꿨을 수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요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요 예문은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 써놓으세요. 이 예문에서부터 모든 관계대명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케이, 필기 마무리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포인트 정리로 들어갈게요. 와, 관계대명사는 지금 선생님이라는 이 개념만 잡아놓으면 뭐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련 문제로 선생님이 역대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싹 해서 정리하고 이걸로 한번 정리하시면 끝장납니다. 더 할 게 없어요. 대신에 주관식으로 간혹가다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합치시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내신 때.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건지 개념을 확실히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필기 마무리 잠깐 하시고요. 쉬워도 어쩔 수 없어. 이 개념은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관계대명사 기본을. 그렇죠? 오이씨, 선생님 콧바람 센데. 나한테 여기까지 다 죽였어. 그 선생님 대학교 친구 중에 되게 좀 못생긴 여자애가 있었어요. 아, 성경이는 미이고 걔고 좀 못생기고 애가 어떤 식이었냐면 진짜 머스마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뭐 밥 같은 거 먹으러 갈 때도 돈이 없어. 그러면서 한 200원, 300원 주면서 야, 나 200원어치만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달라붙고 막 이런 애였어. 되게 성격이 되게 좀 털털하고 되게 괜찮은 애였죠. 그리고 외모가 마르긴 했는데 좀 뭐라 그래야죠? 좀 못생겼어요. 딱 보면 와 못생겼다 딱 이런 애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한 습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처럼 콧바람이 되게 세. 그러니까 웃을 때도 소리 내서 우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콧바람을 계속 내면서 그래서 맨날 애들이 너 그 옆에만 있으면서 콧바람 때문에 기분 나빠진다고 막 이렇게 장난쳤던 애인데 딱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집에 가재요.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친구들을 같이. 한 번도 집에 초대하거나 이런 적이 절대 없더라고요. 근데 애가 성격이 완전 남성답죠. 그리고 밥 먹을 때 맨날 밥값 없어가지고 200원, 300원 주고 뺏어 먹죠. 그리고 평소 모습이나 이런 걸 봐서 아 그냥 그럭저럭 사는 이런 아이겠구나. 이제 이러면서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근데 집을 딱 갔는데 집 앞 문을 딱 들어갔는데 문 앞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떤 아저씨가 딱 서가지고 사진 찍은 그 간판 앨범이 있는 거예요. 앨범이 뭐지 설마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아 이거 백방 얘네 집은 아니고 뭔가 이거랑 연결된 뭔가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일하는 아주머니들 4명이서 주변에 이렇게 두 명 서서 인사하고 시 좀 들어주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라서 4명이랑 그 친구까지 5명이서 갔으니 어안이 벙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야 무슨 일이야? 너희 아버지 뭐야? 저 국회의원이시래요. 국회의원의 힘도 세고 꽤 잘 나가는. 그런데 아버님의 철칙이 대학교 졸업 때까지는 널 도와주지 않을 거다. 대학교 졸업까지는 네가 알아서 자수성가해라. 그럼 그 뒤부터는 도와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철칙이셨대요.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그렇게 개떡같이 한 거예요. 가뜩이나 나도 부족한데 와서 300원 내고 혼자 3,000원치 쳐먹고. 근데 그렇게 해서 생활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얘네들이랑 친하다 생각해서 선생님하고 선생님 친구들에서 4명을 데리고 갔던 거죠. 완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애가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무지하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나 일본 갔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딱 2년 있었습니다. 2년. 그리고 딱 한국으로 돌아와서 야, 이제 돌아왔으니까 한잔 하자. 딱 만나는데 연예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기던 애가 연예인이 돼서 오는 거예요.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너 맞아? 라고 했더니 2년 동안 전신성형을 한 겁니다. 완전 전신성형. 피부도 여드름 있고 자국 있고 되게 안 좋았는데요. 박피를 8번을 했대요. 그래서 완전 8번에 온몸 비키니 성형까지 다 해서 몸매까지 다 만들고 완전히 바뀌어서 온 거예요. 와, 완전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죠. 몸을 참 바른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아버님이 돈 조금만 져주고 지 혼자 점심 차먹지. 와, 이렇게 딱 바뀌어서 왔는데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더니 결혼 잘 해가지고 변호사랑 결혼해서 땅땅거리면서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케이스예요, 진짜.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딱 보고 얘 좀 이상한데? 뭐야, 얘 그지 같아. 이런 친구라도 사이좋게 잘 지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도움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술만 먹고 돈이 없다 싶으면 걔한테 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가 여유만 된다면 언제든지 술값을 빌려주고 달려와서 술값을 내주고 했죠. 아,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 딸이 힘도 좋아, 돈도 많아, 거기 얼굴도 예뻐. 처분이 없던 거죠, 진짜. 자, 가봅시다. 강성규 콧바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요. 자, 일단 여기 보기에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일단 이제 관계대명사 정리를 한번 했어요. 자, 이제 얘를 바탕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정리할 건 실제적으로 관계대명사와 연결돼서 시험으로 뽁뽁 튀어나오는 애는 아니야. 근데 이 개념을 알아야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자, 관계대명사와 관련돼서는 일단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딱 2가지가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당연히 누구였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었죠. 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생략이 가능한 목적격 관계대명사 시험에 안 나오겠죠? 당연히 예외가 나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예외적으로 생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2가지. 언제와 언제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지 못하는 2가지. 전치사 뒤에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콤마 뒤에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와 콤마 뒤에 쓰일 때 때려 죽여도 생략을 못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하고 싶다면 이 전치사를 문장 뒤로 보내서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에 못 간다는 생략을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2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누구예요? 우리 아까 분사할 때 정리했었던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때려 죽여도 혼자서 생략을 못해요. 무조건 뒤에 누구랑 같이 생략을 해야 돼? 비동사랑 같이 묶어서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영어에서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모든 표현은 명사와 후치수식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주격관계대명사만 생략해놓고 비동사만 써놓고 어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때 무조건 누구랑 같이? 비동사랑 같이. 그걸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얘와 함께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용법 정리를 해야 되죠. 자, 관계대명사의 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 개념만 잡아놓으면 끝납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용법은 해석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져요. 무슨 용법과 무슨 용법으로 나뉘어지냐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으로 나뉘어져요. 해석에 따라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해석이 뭔가를 제한해주는 경우와 해석을 계속하는 경우예요. 외모상으로 구별은 아주 간단해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찍혀 있어요? 콤마가 찍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얘를 왜 정리하고 있어야 되냐면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제한해준다고 했죠?
당연히 얘네가 제한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제한적 용법은 해석을 할 때 이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해석이 들어가요. 주어는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이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계속적 용법은 선생님이 해석상으로 구별한다고 했죠?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제한적 용법처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 일렬 해석입니다. 그래서 콤마 뒤에 쓰이는 이 관계대명사는 그 자리에서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차이점을 알려줄게요. 자, 간단하게 요 예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They have two sons who became a doctor.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는 관계대명사 후 앞에 콤마가 없죠? 그럼 무슨 용법이에요? 제한적 용법. 그럼 관계대명사 제한적 용법이 앞에 선행사를 수식이라며요. 그럼 이 문장은 뭐라고 해석이 돼요?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된 두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은 총 몇 명이야? 2명 이상인 거죠.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는 거지 또 다른 아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제한적 용법이에요. 제한적 용법은 선행사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됐어요? 그에 반해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봅시다. 콤마를 여기 찍어보자고요.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일렬로 쫙.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들은 둘로 확정인 거죠. 그리고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죠? 그럼 여기서 맥락상 and they로 바꾸겠네요.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은 해석상의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게 됩니다. 제한적 용법은 수식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행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계속적 용법은 일렬 해석이기 때문에 선행사의 개념이 명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콤마가 나오는 계속적 용법과 관련해서 제한적 용법은 해석할 때 신경 쓸 게 없고요. 무조건 관계대명사절 속의 동사를 형용사처럼만 해석하면 되죠. 대신 계속적 용법은 해석하는 방법이 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이랑 예문 보면서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계속적 용법에 절대로 못 쓰는 관계대명사가 두 놈이 있습니다. 콤마 뒤에 사용을 못하는 관계대명사 누구랑 누구? that과 what이죠.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는 아예 사용을 못해요. 요걸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의 용법과 함께 우리가 항상 정리하는 만능의 관계대명사 that이죠. 자, 만능의 관계대명사 that은 주어 선행사 자리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람 사물이 같이 나오건 소유격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쓸 수 있죠. 근데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는 자리는 딱 세 자리. 첫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죠. 당연히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that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 뒤죠.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뒤에는 때려 죽여도 사용을 못한다. 하지만 딱 하나는 예외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전치사 that을 썼는데 그때 전치사가 하필이면 in이다. 그리고 that을 썼다. in that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꼭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in을 제외한 나머지 전치사 플러스 that은 다 틀려요. at that, from that, with that, by that, for that 이런 애들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in that은 왜 안 틀릴 수 있냐면 in that이 접속사로 쓰이는 애거든요. in that이라는 애가 접속사로 쓰여서 무슨 뜻일 때가 있냐면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in that은 어법상 맞냐 틀리냐를 확인할 때 어법으로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in that이 나왔을 때 해석상 뭐뭐라는 점에서가 말이 되면 어법상 맞는 거고 뭐뭐라는 점에서가 말이 안 되면 어법상 틀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문 보면서 다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 놈도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자리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자리예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이 안 되죠. 근데 역시 예외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관계대명사 대시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건 당연히 앞에 콤마가 찍히는 경우죠. 근데 선생님이 콤마 앞에 콤마 뒤에 쓰이는 관계대명사 대신 항상 뭘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콤마가 하나짜리 콤마가 아니라 쌍콤마일 때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영어에서 쌍콤마는 삽입이라 불리워져서 문장에서 쇽 도려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쌍콤마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대신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무슨 용법이에요? 제한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신 어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자, 가보세요. 요거 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더 그 뒤에 부분에 콜드 오리진 이렇게 해봅시다. 그 뒤에 부분에 was written 다시 짧게 쓰려고 했는데 him.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that을 쓰고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이 확실하죠.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 that인데 앞에 콤마를 찍었네요. 그럼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이니까 틀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때 개고생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됐을 때 정답률이 12%였어요. 12%. 대부분 싸그리 다 틀렸습니다. 대신에 1학년 때는 나오지 않고 2학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자, 대답에 콤마를 찍었는데 콤마가 하나짜리가 아니죠? 무슨 콤마예요? 쌍콤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콜드 오리진은 앞에 있는 북을 수식하기 위해 쓰인 쌍콤마 삽입이라고요. 그럼 이 쌍콤마 삽입은 싹 도려내지니까 이 that은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더북을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that은 어법상 맞아 틀려? 맞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출제된 이후로 업그레이드 버전 문제가 하나가 더 나와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쓸게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문장을 좀 계속 만들긴 했지만, 자, 가보세요. 자, 이 자리에 that에다가 밑줄 치고 어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that은 확실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쌍콤마의 개념을 배운 학생들은 앞에 콤마가 있다고 무조건 that은 땡이 아니다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를 봤더니 어라? 콤마 하나 더 있네? 아싸! 그럼 이건 쌍콤마? 그럼 that은 어법상 문제없어? 맞아요? 아니죠? 지금 얘는 쌍콤마가 아니죠? 왜? 여기에 있는 이 콤마는 industry라는 이 부사구와 문장을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콤마는 닥터와 대절을 잘라주는 거죠. 그럼 얘는 쌍콤마야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럼 이건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그럼 이때 that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됐습니까? 요거에 낚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 뒤에 쓸 수 없다. 저건 백날 알고 있어봤자 중딩 때 말고는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콤마 뒤임에도 불구하고 that을 쓸 수 있는 경우와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 기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복합관계대명사라는 파트까지 전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다시 교재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무조건 관계사 완전 마스터하고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상 일단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관계사 문제를 줄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역대 모의고사의 문제들 나왔던 거 문장별로 다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좋습니다. 이건 좀 짧은 시간에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죠.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그래, 일요일까지 듣기밖에 없으니까 일요일까지 숙제를 합시다.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문제 숫자는 좀 많아요. 맞고 틀리고랑 틀린 부분 고치는 거랑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관계사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학교 관계대명사 문제는 무조건 다 풉니다. 관계사, 관계부사, 복합관계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복합관계사 파트는 여러분들이 막힐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는 거 대신에 이 문법 숙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요. 선생님이 주는 이 문법 자료는 하다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게 정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럼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문법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건드리면 그 건드린 게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그걸 고치기가 더 힘들거든요. 이해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별표 치고 넘기고 오세요. 오케이, 여기입니다. 일요일까지 해오는 걸로 할게요. 일요일까지. 토요일날 맞수 빈칸 같이 챙겨 오셔야 돼요. 너도 이거 진짜 대충 배우기만 해봐. 내가 별표 쳐도 된다고 해도 다 별표 쳐와 그냥. 제대로 진짜 풀어 알았지? 이건 진짜 꼭 정리해야 돼. 그러면 우리 토요일 단어는 15, 16, 17 그리고 일요일날 어법 프린트까지 추가. 오케이. 자, 인사하고 갑시다. 어디 가서 인사하고 가야지.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되셨어요. 그래. 이 쌍품말하는 경우는 문장에서 쓸모가 없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명사 주어 뒤에 쓰일 때 주어를 수식하는 거야. 얘는 여기는 문사가 문장을 수식하면서 그걸 분류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면 얘가 문장에서 없어지는 거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쌍품말이야. 근데 얘가 없어지면 문장이 구성이 안 되죠. 이해되는 거지? 이걸로 쌍품말을 해요. 오케이. 수업 갔다 오면. 수업 갔다 오면. 오케이, 그래요. 고생했어. 어땠어, 수업은? 오늘 이 부분이 좀 기본적인 설명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내신이나 이런 거보다 난이도가 좀 쉬울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바탕이 돼야 여기에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거든. 한번 좀 고민 좀 해보고 다시 얘기해. 그래요. 고생했어. 그래요. 나가야 되지. 다시 잠깐만 뭐. 그냥 당연히 먹으면 돼요. 지금 바로 제시한 볼 거야? 네. 여기에서 제시험을 보면 되거든요. 이쪽에 앉아서. 네. 오케이. 여기는 다 제시험 자리예요. 네. 바로 볼래요, 그럼? 네. 이쪽에 앉아서 보고, 만약에 다 봤는데 선생님이 안 하시면 여기 책상에 올려놔 주세요. 오케이. 미친놈아. 하이, 헬로. 하이. 우리 단어 오늘 11이었죠? 오케이. 저는 모릅니다, 쌤. 왜 몰라? 선생님 저기 때 저렇게 다 써놓고 정말 진짜. 저 오늘 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